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도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고령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고령층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 지지층에서 보면은 60대가 완전히 그 빠져나갔다. 고령 70대 이상도.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층들도 그전에는 거의 100% 그 여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빠져나갔다. 60대 이상 고령층. 지금의 국민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올려준다고 공약은 해놓고, 2만원만 올려주고 말았잖아요. 대통령 되고 첫 해 2만원씩 해서 5년 동안 250 해서 올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예산이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10만원을 몽땅 올려주지 못하고 1년에 2만원씩 해서 250 해서 올려주겠다 해서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기하는 첫 해만 2만원 올려주지 않았잖아요. 32만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이번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내란 같은 비상계엄도 물론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런 면도 있었단 얘기죠. 고령층 같은 경우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세계 취약계층이잖아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래도 꽤 한 걸로 아는데, 취약층에 대한 너무 소홀히 했다. 만일에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는 올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기초연금이 지금이 한 35만원, 36만원 정도 됐다고 하면 고령층이 저렇게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60대는 거의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전부 다 여당이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기초연금 공약이라든가 이런데 게을리해서는 또 빠져나갑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후년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금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만원 밖에 올려주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만약 2만원씩 올려줬다고 그러면은 2, 3은 6, 36만원은 그대로 지켜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박빙이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것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또 도덕적이고 이런 것을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람이 우선 먹고 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찬밥 식은 밥 가리잖아요. 도덕성 따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무조건 60대 이상 고령층은 이 여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고령층을 무시해가지고는 지금 1200만 명이잖아요. 1200만 명. 고령층을 무시해가지고는 뭐 지방선거든 총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승리할 수 있다. 요번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은 수도권 인구가 거의 1300만 엄청나잖아요. 그 50%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때도 뭐 경선을 해서 대통령 경선을 참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41% 40% 이상 득표를 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나이가 많다고 해도 다음 대선에 한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한번 대통령 경선에 참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걸 좀 커버를 해주고 조금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연금 탄다 뭐 다른데 무슨 지원을 받으면은 그 감액이 된다. 그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그 부부간에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은 일정 부분이 감액되잖아요. 그런 걸 없애고 주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슨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텔레비 저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액해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믿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텃밭을 다지는 일 이런 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뭐 압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때.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서, 집권을 했을 때 너무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라의 빚은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건전 재정을 한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기준으로 봐서는 빚을 많이 지지 않고 나라 빚이 많이 지지 않고 재정을 관리를 잘 했다는 측면은 꽤 칭찬할 만합니다. 그 빚을 조금 내서라도 그런 관리를 했으면은 크게 또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너무 나라 빚을 생각해서 너무 긴축 재정을 했지 않았느냐. 좀 재정을 확대를 해서, 돈을 좀, 취약계층,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했으면은, 이런 결과는 오지 않고, 좋은 결과가 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도 50% 과반수가 넘지 못했잖아요. 국민 전체, 유권자의 전체에서 50%를 넘지 못했잖아요. 50% 이상 지지율은 받지 못했잖아요. 50% 지지율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하지만은 그 혐오 발언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거철에 특별히 그 성에 대한 혐오 발언, 그 다음에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성에 관련된 혐오 발언,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혐오 발언, 노인들은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 여성 성에 대한 혐오성 발언, 이런 거는 아예 선거철, 지방선거든 총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런 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해야 된다. 말조심을 못 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차이도 아니고 한 49%, 41%면은 한 8%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과반수 그 유권자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권을 쥐고 다음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국민들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한테 지지를 많이 보낸 그 깊은 뜻을 생각해서 나이는 있다 하더라도 한번 대통령 경선에 참가를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다른 대통령 후보를 또 여러 명을 경선에 참가시키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41%, 42% 지지율은 무시를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40%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 되지 못했지만은 국민의 그 열망이 대단하다고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를 하든지 해서 다음 대통령이나 지방선거, 총선거에 지휘봉을 줘서 최고 당권을 부여하고 5년 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국민의 그 옛날에 그 국무총리 했던 그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은 호랑이와 같아, 호랑이 등이 올라탄 것과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심은 수시로 변합니다. 국민은 호랑이다. 그럼 호랑이 등이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다. 호랑이가 성을 내면은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잡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호랑이 등에 올라타거나 마찬가지다. 그 옛날에 그 삼김시대의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한 말입니다. 지금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돼서 정치를 잘하면은 찬성을 할 것이고, 또 못하면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또 국민들이 후회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제적 여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경제도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는 그
정부의 건전 재정 축소 정책을 하느라고 빚은 많이 안 지고 재정 관리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확대 재정 정책을 써서 서민 경제, 그다음에 내수 경제 진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내서 투자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되든 간에 빚을 너무 안 지고 쥐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내수 진작,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중소상인 여러 가지 그런 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원해요. 확대 정책을 원합니다. 나라 빚을 안 진다고 나라 재정 관리만 잘했다고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빚을 내서 경제정책을 확장을 해서 국민의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새로 들어서는 정책은 빚을 많이 지더라도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내수 진작, 그런 게 돈을 많이 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국민들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사는 선진국들도 빚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빚더미에. 우리나라보다 빚더미에 더 올라 앉은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빚을 내가지고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럴수록 더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경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은 국제전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회담은 휴전 회담은커녕 포로 교환 정도 합의를 하고 끝냈다. 그러니까 휴전은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계속 빨리빨리 휴전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휴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휴전을 하겠다고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5년 동안 끌고 나가겠다. 그러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이 이 경제가 나쁘고 살기 어려울 때는 국지전이 끝나지 않고 도리어 국지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제 원래 집권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당이 되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지요.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집권당도. 못하면은 또, 이제, 야당이 더 이익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후년에 총선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뭐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건 사고를 매끄럽게 처리를 잘 못했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선거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엄도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국민들이 내가 지식 정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하나하나 따지면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권자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혐오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 생각에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혐오성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요.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지식층들은 그런 말이 맞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론상에 맞더라고 하더라도 그 끔찍한 그 단어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이런 성에 대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얘기지요. 이론상에서는 근거는 확실히 맞다고 해도 국민 전체는 그렇게 이제 상태가 돌아가게 되면은 선거철에서는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유세를 할 때나 정치 발언, 그 다음에 후보자, 그 다음에 후보자 정책 발언, 그런 거 할 때는 국민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해도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해도 쉬운 말로 한다고 해도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를 잘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 여론 형성을 끌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쉬운 말은 좀 쉽게 하고 차원 높은 말은 또 비율을 따져서 저 사람이 쉬운 말도 저렇게 하니까 알아듣기 쉽네. 그 다음에 정말로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는데 실력이 있구나. 이런 고차원 말을 섞어서 가끔 해야 되고 또 쉬운 말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은 자기 정당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선거를 하는데 아예 나는 관련을 안 하고 멀리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초야에 묻혀 있겠다. 아니면 외국에 떠나 있겠다. 그런 것은 좋은 정치 방향이 아닙니다. 정치 방향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못됐던 좋던 국내에서 있으면서 협조를 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랫동안 정치를 한 정치 원로의 기본인 자세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를 많이 한 정치 원로, 기본 원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머리가 떨어져서 정치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 무관심이 정치에서는 가장,
국가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로 정치인이라면은 자기한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관심을 국내에 있으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참여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가족에도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 기르다 보면은 이쁜 놈, 나쁜 놈, 착한 놈 다 있는데 진절머리 난다고 언제는 관계를 안 해. 너희들 하는 대로 해. 훈육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둔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싫든 다독거리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그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지방선거 이런 데 나왔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는데 뭐 정치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 할 때 아무 관심도 없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서면은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